자, 미적분학 첫 번째 주제는 거리 개념인데요. 우리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좌표를 보면 이렇게 X, Y, G 좌표. 그래서 3차원 공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제 1번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3차원 공간. 실수 공간인데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R3에서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자, P1이라는 포인트 X1, Y1, G1 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P2가 X2, Y2, G2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양쪽에 선을 그어서 표현을 했고요. P1, P2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루트 X 값의 차이, 즉 X2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G2 마이너스 G1의 전체 제곱. 자, 요렇게 우리가 거리를 정의했었어요.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요 A, B 사이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기호로 나타내면 A와 B를 쓰고 이렇게 양쪽에 선을 그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좌표끼리의 차이의 제곱, Y 좌표끼리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G 좌표끼리의 차이의 제곱으로 쓰시면 돼요. 자, X 좌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4에서 1을 뺀 걸로 보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자. 그 다음에 7에서 5를 빼볼게요. 자, 즉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쓴 것은 A라는 점을 P1이라고 생각하고 B를 P2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A를 P2라고 생각하고 B를 P1이라고 생각하면 이 빼는 위치가 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A점에서 B점을 뺀다. 즉 1에서 4를 뺀 것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것. 제곱. 그 다음에 5에서 7을 뺀 것. 그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6의 제곱, 2의 제곱? 여기 뭔가 달라졌네요. 마이너스 2에서 4를 뺀 거. 여기는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6의 제곱이 돼서 36. 그 다음에 7에서 5를 빼니까 2의 제곱. 그래서 4. 그러면 루트 49가 되고 값은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식을 적용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는 X, Y, G 모두 동일하게 방향이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것 또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X랑 Y, G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가 포함이 될 텐데 자, 첫 번째 A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X가 1이고 Y는 4다. 그럼 이 두 점이 만나는 교점이 이 위치고 그 다음에 G의 좌표는 5니까 여기에서 위로 5칸이 올라가는 위치에 A라는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A의 G좌표가 바로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X가 4고 이렇게 한 칸씩 생각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다. 그럼 y의 2쪽. 마이너스 2. 그러면 교점이 여기에 위치하네요. 그 다음에 G좌표가 7이니까 여기에서 7칸을 올라가면 돼요. 여기가 B. 그래서 B의 Z좌표가 7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것은 이 A와 B의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이 거리가 얼마다? 7이다 라는 것을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리의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에서 보시면 자,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구면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이것의 중심의 좌표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구면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구면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구면의 방정식이에요. 구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을 생각하시면 되죠. 공과 같은 형태, 즉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자르든 원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구면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구면의 방정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면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중심을 센터 C라고 한번 써볼게요. C라고 했을 때 X좌표가 H, Y좌표가 K, G좌표가 L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중심 C가 있고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즉 공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 x 마이너스 x좌표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좌표의 제곱,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g좌표 l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다 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구면의 방정식이었죠. 자, 그러면 이 구면의 방정식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요 식도 한번 구면을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식을 보시면 이렇게 x랑 y랑 g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하고 전체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도 x가 포함되어 있는 식만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주면 x의 제곱도 나타나고 마이너스 2x도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 식에는 자,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나타내는 거니까 쓸데없이 1이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위의 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전체에서 얼마를 빼주면 된다? 그렇죠. 1만큼 빼주면 동일한 식이 되겠죠. 두 텀의 합에 동일한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만 있는 텀을 봅시다. y가 포함되어 있는 항을 나타내보자. y제곱 마이너스 4y를 우리 나타내볼까요? 그러면 y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y제곱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4y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중간항이 자 풀어서 쓰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쓸데없이 또 4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4를 빼주면 이 식과 이 두 항의 합은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g가 있는 항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g제곱 더하기 8g니까 자, g의 전체 제곱 만들어주면 되고요. 8g를 만들려면 여기에 4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g제곱 더하기 8g 더하기 16이 된다. 그럼 16이 역시 쓸데없이 들어가 있다. 그럼 16을 여기서 빼주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게 결국 뭐가 된다? 우변인 15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정리한 식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x-1의 전체 제곱
다음에 y-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g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은 여기 우변의 15에서 나머지 상수들만 정리를 했을 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1 넘어가서 21, 그러면 36인가요? 그래서 36은 자, 구면의 방정식 아래 제곱으로 표현하면 6의 제곱이다의 형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구면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x 마이너스 x 좌표, y 마이너스 y 좌표, g 마이너스 g의 좌표, 그게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니까 1, 2,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기호라서 g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중심 좌표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C의 좌표, 중심 좌표는 1, 2, 마이너스 4.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다? 6이다. 자, 이런 구면을 나타낸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좌표를 구하면 1, 2,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축, Y축, G축. 중심 좌표 한번 찍어보세요. 1, Y는 2가 지금 만나는 점 대략 여기에 있고 자, G가 마이너스 4니까 아래쪽으로 4칸. 그래서 여기가 센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반지름이 6인 이런 형태의 구를 그려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이런 구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리 개념과 더불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즉 원에서는 원을 우리는 2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한 차원 올라가면 구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구면의 방정식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거리 개념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는 이렇게 구면하고 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중심이 3, 8, 1이고 점 4,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구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중심을 일단 알려줬으니까 우리 구면의 방정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 제곱, y의 제곱, g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을 지금 몰라서 r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은 3, 중심이 3, 그 다음에 8, 1.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보시면 4,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어떤 식에서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있다, 뭐 지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x, y, g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x에는 4가 들어가고 y에는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g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넣어볼게요. 4-3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것이 r의 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좌변은 더해서 30인가요? 그래서 30은 r의 제곱. 따라서 r이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에요. 자, 그런데 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죠. 구면의 방정식에서 뭘 나타낸다? 반지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r의 값은 거리이므로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필요 없다. 그래서 r은 루트 30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구면의 방정식 완성해보면 x-3의 전체 제곱, y-8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g-1의 전체 제곱은 거리 루트 30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면의 방정식까지 우리가 또 정리를 해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보면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리, 3천 공간에서의 거리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면의 방정식도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시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거리를 우리가 유도했던 그런 수업도 있었죠. 그래서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도 유도를 해보시면 이런 3천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미적분학 두 번째 주제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벡터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U라는 벡터, V, W 이렇게 있는데 우리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두껍게 쓴다. 문자 자체를 두껍게 표현하는 거, 볼드체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는 이렇게 U를 쓰더라도 한 줄을 더 그어서 두꺼운 글씨로 쓴다.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U라는 벡터가 있을 때 여기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서 벡터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U라고 쓰면 이게 실수값인지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벡터를 나타낼 때는 이런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두꺼운 글씨로 벡터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U라는 벡터를 보면 길이가 이 정도가 되고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V라는 벡터는 방향이 이와 같은 방향, 그리고 길이는 요만큼. 그 다음에 W는 길이가 이만큼이고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제 1번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림과 같은 벡터를 이용해서 다음 벡터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인데 우리 벡터에서 중요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그려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그려보면 U 플러스 V라는 벡터를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다가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U라는 벡터, 여기다가 그냥 그려볼까요? 이 화면에다가 U에다가 V를 더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덧셈을 하려면 삼각형 법칙 또는 평행사변형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부분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U에다가 V를 더해야 되는데 U의 끝점하고 V의 시작점을 일치시켜라. 근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V를 이동시키면 돼요. 벡터는 길이와 방향이 같으면 동일한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V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서 U 플러스 V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U 플러스 V는 어떻게 될까요? U 더하기 V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이 벡터가 U 플러스 V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 법칙이었죠. 그래서 1번 아주 쉽게 계산했고 2번은 U 마이너스 V 벡터라고 했는데 자, U 마이너스 V라는 벡터는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 U 플러스 마이너스 V 벡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V 벡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V라는 벡터랑 비교를 했을 때 길이는 똑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인 이런 벡터를 마이너스 V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U에다가 마이너스 V를 평행이동해서 U의 종점하고 V, 마이너스 V의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가 마이너스 V 벡터다. 똑같죠? 이렇게 이동만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U 더하기 마이너스 V 벡터 하면 연결해주면 되죠. U의 시점에서 마이너스 V의 종점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벡터가 지금 U 마이너스 V 벡터가 된다. 라는 거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V 플러스 U 플러스 W 벡터인데 우리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벡터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v 플러스 u를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u 플러스 v라고 봐도 되죠. 즉 u랑 v를 더하나 v랑 u를 더하나 순서를 바꾼 것. 이것도 사실 일치하죠.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v 플러스 u를 u 플러스 v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를 한번 더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u 플러스 v 벡터는 우리가 1번에서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자, 이러한 벡터가 u 플러스 v인데 거기에 w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자, w 벡터를 그대로 u 플러스 v 벡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즉 u 플러스 v 벡터에다가 얘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w 벡터 자,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데리고 오면 길이가 이 정도 되고 방향도 이렇게 w 벡터. 자, 그러면 이제 u 플러스 v랑 w를 더해서 시점과 종점을 연결시켜주면 이 벡터가 결국에는 u 플러스 v 플러스 w 벡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번 볼게요. 4번은 u 마이너스 w 마이너스 v인데 자, 마이너스라고 표현된 거.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죠. u 플러스 마이너스 w 플러스 마이너스 v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u에서 마이너스 w를 한번 빼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u라는 벡터에서 w에 마이너스 1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면서 길이는 똑같은 이런 벡터가 마이너스 w다. 그러면 u에다가 이 벡터를 한번 더해볼까요? u 벡터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w는 이렇게 그쵸? 요 방향이고 길이는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u에다가 마이너스 w 벡터를 더했더니 이런 벡터가 되죠. 거기다 또 뭘 하고 싶다? v 벡터, 마이너스 v 벡터를 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v 벡터가 이거였어요. 자, 이것을 이제 더해봅시다. 이 분홍색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v 벡터를 다시 더해요. 이렇게 더하면 최종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시점과 종점을 연결해주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벡터의 이름이 u-w-v 벡터다. 자, 이 벡터가 아까 마이너스 v 벡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벡터의 덧셈, 뺄셈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벡터를 그리는 연습,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뺄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두 벡터 u와 v에 대해서 다음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지금 벡터의 모양을 보니까 성분이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는 지금 R2에서 정의되고 있다. 즉 2차원 공간에서 정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에 대해서 다음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1, 2, 3번에 보시면 어쨌든 뭔가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연산이죠. 즉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 1번을 보면 u라는 벡터의 3분의 2가 앞에 곱해져 있어요. 즉 상수배하라는 뜻이죠. 상수배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 어떻게 하죠? 상수배는 각각 성분마다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3분의 2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 성분은 이렇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는 예를 들어서 P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P1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x1, y1에서 둥근 괄호를 쓰고 벡터의 경우 성분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꺾인 괄호를 주로 쓰죠. 그런데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렇게 둥근 괄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호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본인이 편한 기호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 보면 v-u라고 되어 있는데 v 벡터 8,25 에서 u 벡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자, 뺄셈 연산이에요. 뺄셈이든 덧셈이든 상수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뺄셈의 경우에는 컴포넌트별로, 즉 첫 번째 컴포넌트끼리 계산을 한다. 8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그러면 8 더하기 3이 돼서 11이 되겠다. 그 다음에 25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더해서 33이 되나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나는 이것을 상수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11로 묶어낼 수도 있네요. 그쵸? 그래서 1,3. 자,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자, 이 벡터를 한번 2차 평면에다가 나타내 봅시다. 1,3이라고 했으니까 자, 1,3 맞나요? 원점에서 1,3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벡터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원점에서 1,3 방향으로. 자, 그런데 거기에 11배다. 그러면 이 벡터를 단위로 해서 쭉 11배. 길이를 11배로 쭉 늘려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 벡터가 2번 벡터. 자, 이름을 써볼게요. v-u 벡터가 된다. 자, 아니면 11,33을 찍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1, 그 다음에 이렇게 y쪽으로 33의 좌표를 찍어서 원점에서 11,33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의 위치가 11,3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3번 2 곱하기 u 더하기 5 곱하기 v를 해보자. 그러면 상수배네요. u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v 8,25. 자, 상수배이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8,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에 5랑 8이랑 곱해서 40, 5랑 25 곱해서 125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덧셈이 됐어요. 벡터끼리 덧셈이니까 컴포넌트끼리. 첫 번째 컴포넌트 더하면 34. 두 번째 컴포넌트끼리 계산을 하면 125에서 16을 빼주니까 10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벡터의 형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성분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단위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P1과 P2가 주어져 있고, 자, 자취죠. 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벡터 P1, P2의 단위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P1이 시점, 시작하는 점이고 P2가 종점, 끝나는 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1과 P2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의 벡터가 P1, P2 벡터인 거고 이것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1, P2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이를 1로 맞춰서 단위 벡터로 구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우리 P1, P2 벡터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P1, P2 벡터 구하는 방법. 자, P1이 시점, P2가 종점이라고 했고요. 3차원이니까 컴포넌트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P2에서 P1을 빼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 그래서 4에서 1을 뺀다. 마이너스 2에서 4를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6. 7에서 5를 뺀다. 그러면 2. 그래서 3, 마이너스 6,2라는 요 위치와 방향이 결국엔 P1, P2 벡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P1, P2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길이가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단위는 뭔지 몰라도 뭐 10m가 될 수도 있고 10cm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1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을 이 길이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1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단위 벡터도 마찬가지로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단위 벡터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해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P1, P2 벡터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거리 개념이 바로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분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3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러면 49, 그래서 7이 된다. 그래서 요 길이가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벡터에다가 이 길이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P1, P2 벡터를 그것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지금 구한 3, 마이너스 6,2를 그것의 길이인 7로 나누면 된다. 7로 나누는 것도 연산이죠.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나눠주면 되니까 3 나누기 7을 해서 7분의 3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나누기 7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6이 두 번째, 세 번째는 7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벡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구하는 이유는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는 우리가 자, 이 7이라고 하는 거리를 7로 나눠주면 1이 되는데 자, 이 방향으로 거리만 1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방향은 살아있죠. 그래서 단위 벡터는 뭐다? 어떤 벡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요 단위 벡터가 진짜로 단위 벡터이냐, 거리가 1이 되는 거냐, 길이가 1이냐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확인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죠. 확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벡터의 길이가 1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자, 그러면 루트 제곱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자. 49분의 9. 7분의 6의 제곱이니까 49분의 36. 7분의 2의 제곱이니까 49분의 4. 그럼 얼마예요? 루트 49분의 49. 그래서 1. 아, 그러면 이 벡터의 지금 거리, 길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1이 됐죠. 즉 길이가 1인 벡터를 뭐라고 한다? 단위 벡터라고 한다. 자, 이렇게 확인 작업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벡터의 연산도 해봤고 단위 벡터도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거리 개념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벡터의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벡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미적분학 주제 벡터의 내적과 외적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u와 v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고 우리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라고 하는 벡터는 뭘 의미했었냐면 1, 0, 0 벡터. 그 다음에 j는 0, 1, 0. 그 다음에 k라는 벡터가 0, 0, 1. 이렇게. 이런 벡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표준 기저 벡터라고 하는데 자, 이 u라는 벡터가 i, j, k로 나타나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성분별로 2, 마이너스 1, 1. 즉 i, j, k 앞에 있는 순서대로 숫자를 가져오면 되고 v라는 벡터 역시 마찬가지 i, j, k 순서로 가져오면 i 앞에는 1, j는 없으니까 0, k 앞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나타나기만 달라 보이는 것이지 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u.v를 구해보자. 자, 뭔가요? 벡터의 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 있는 경우 닷 프로덕트라고 했었고요. 내적이라고 불렀어요.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일단 u라는 벡터랑 내적 v 벡터인데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해서 주르륵 더하면 돼요. 그래서 2와 1을 곱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1과 0을 곱해서 0 더하기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러면 계산 결과 1. 자, 이것을 우리가 내적하는 것 연습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u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거 중요하죠. 요 성질은 자, 어떻게도 볼 수 있다.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었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의 내적을 크기의 제곱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 u와 u를 내적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u의 크기를 직접 구해서 제곱을 하셔도 돼요. 자, u의 크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u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 구하는 방법. 자, 2, 마이너스 1,1인데 각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다. 그래서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6이 되죠. 그러면 루트 6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만약에 나는 이 성질 이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u라는 벡터하고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한다. 자, 내적하는 방법.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6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u.v에다가 v를 곱한 거예요. 자, u.v를 해볼게요. 그럼 u.v는 1번에서 계산을 했는데 자, 닷 프로덕트, 즉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내적의 결과는 항상 뭐가 됐었냐면 스칼라였어요. 즉 상수가 된다. 벡터가 아니에요. 내적의 결과는 항상 상수값이 나오고 외적의 결과는 벡터였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은 쉽게 얘기해서 벡터의 곱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적은 스칼라고 외적은 벡터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계산 결과가 이와 같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u.v는 뭐가 된다? 그쵸? 여기 이 결과가 결국 스칼라예요. 1번에서 보시면 1이다 라는 값이 나왔었죠? 스칼라예요. 그래서 자, u.v는 1이었고 거기에 v를 그냥 곱하는 거다. 자, 1과 v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요 사이에는 곱셈 기호는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3x가 3 곱하기 x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1 곱하기 v니까 v의 1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v 벡터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1, 0,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또는 우리 이거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나타내면 원래 있던 것처럼 i 마이너스 k다 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이건 뭘까요? v의 2배를 한 다음에 u랑 내적을 해라 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u라는 벡터를 가져오면 2, 마이너스 1,1이고 거기에다가 v의 2배 한 값. 자, v 벡터에다 2배를 취할게요. 상수배하면 2, 0,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내적해 봅시다. 2랑 1을 곱해서 4, 마이너스 1과 0을 곱해서 0, 1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더해서 2가 된다. 자,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u 곱하기 v. 지금 곱하기라는 표시로 보이지만 이것은 곱셈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벡터의 곱셈, 외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크로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u 크로스 v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5번이네요.
U 크로스 V. 자, 외적이에요. 외적 계산하는 방법은 자, 식을 외우셔도 되지만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I와 J와 K를 적어주고 순서대로 한 행씩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U의 성분은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V의 성분이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첫 번째 I에 대해서 I를 먼저 적고 I가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2 곱하기 2 행열의 행렬식을 옆에다가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J는 중요했던 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그리고 J를 포함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를 2 곱하기 2 행렬식으로 쓴다. 그 다음에 K를 써주고 K를 포함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2 곱하기 2 행렬식을 곱해준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써볼게요. I에다가는 자, 요 행렬식 어떻게 계산했었죠? 2 곱하기 2 행렬식은 A 곱하기 D 마이너스 B 곱하기 C의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1,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빼주면 1. 그래서 I만 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J에다가 여기 연산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 곱하기 1을 빼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K에다가 자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빼주면 된다.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1이 돼서 이것만 남네요. 자 성분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I 앞에 숫자 1, J 앞에 숫자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K 앞에 1, 그래서 1, 3, 1이라는 벡터가 된다. 결과적으로 외적은 이렇게 벡터 값이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번에서 우리 벡터에 대해서 내적의 성질도 같이 봤고 내적도 연습했고 스칼라 배도 연습했고 외적까지 연습을 했네요. 자, 예제 2번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벡터 U와 V 사이의 각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우리가 각과 관련되어 있는 식을 하나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였죠. U하고 V의 내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면 자, 이러한 정리가 있었어요. U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V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코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U 닷 V 하고 나누기 U의 크기 곱하기 V의 크기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세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코사인 세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식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넣기 전에 U하고 V라는 벡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삼각함수도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I와 J, 즉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이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U라는 벡터는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를 생각하면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사인 4분의 3파이는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역시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U 내적 V를 했을 때 성분끼리 곱한다.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4분의 루트 2가 되죠. 그 다음에 자, 크기를 곱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U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뭐였나요?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성분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V의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 V 벡터의 크기 제곱의 합. 그래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2. 자, 그러면 자, 분모는 각각 1이니까 자, 1로 표현할 수 있고 분자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이와 같은 식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각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값이 나온다. 그러면 세타는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러한 값을 갖는 세타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계산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타는 하고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코사인은 역함수가 존재해요. 물론 코사인도 함수를 생각해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을 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코사인 세타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코사인의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변에 똑같이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코사인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서는 세타만 남게끔. 그럼 세타는 하고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코사인 역함수 4분의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타는 하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알고 있는 세타 값, 즉 특수각의 코사인 세타는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2다 라고 나온 다음에 세타는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를 세타에 대해서 끝까지 정리해 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그 벡터 사이의 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U와 V의 그 벡터에 대해서 사이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으면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 사이에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벡터 사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형이라는 뜻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U와 V에서 V 위로 U의 벡터 사형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벡터 위로 어떤 벡터의 사형인가예요. 그래서 자, V 위로 U의 벡터 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뜻이냐면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U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위에 있다. 그런데 사형은 뭐냐? 사형은 말 그대로 그림자죠. 그래서 U라는 벡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를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이 빨간색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칼라 사형이라고 하죠. 사형은 사형인데 방향이 없는 그냥 직선이에요. 그래서 스칼라 값이니까 스칼라 사형. 여기에다가 V라는 벡터만큼의 방향을 똑같이 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벡터 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를 기호로 쓰면 뭐냐면 프로젝션이라고 썼었죠. PROJ라고 쓰고 아래에 있는 벡터를 아래다 써주고 위에 있는 벡터를 옆에다 쓰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 방법이 있었고 자, 프로젝션 한번 구해봅시다. 자, 뭐가 아래에 있냐면 V가 아래에 있고요. U가 위에 있어요. 자, 요거 그대로 우리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식도 우리 U도 같이 했었죠. 자, 식을 쓰면 V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 분의 V 벡터 내적 U의 벡터 그리고 거기에 뭘 곱하냐면 V의 벡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프로젝션의 정의였고 잘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떤 값이 될까요? 스칼라죠. 왜냐하면 지금 분모는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상수값이고요. 분자도 내적이기 때문에 내적은 항상 스칼라죠. 그래서 스칼라 나누기 스칼라니까 이 부분은 스칼라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벡터가 곱해져 있으니 스칼라 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V라는 벡터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V 벡터는 0, 3, 4인데 그것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성분 제곱의 합. 그래서 0 더하기 9 더하기 16. 그것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시면 V 내적 유니까 V는 0, 3, 4 내적 2,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적을 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 0, 곱하면 3, 곱하면 8 더해서 11이 되고 거기에 지금 V를 곱하면 된다. V라는 벡터의 이름은 0, 3, 4다. 그죠? 그래서 스칼라 배가 되네요. 그러면 각각의 성분에다가 곱해서 표현했을 때 0,25분의 33. 그 다음에 25분의 44. 자, 요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벡터 사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느 벡터 위에 어느 벡터의 사용인가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U 위로 V의 벡터 사용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U가 아래에 있고 V라는 벡터가 위에 있어서 V 벡터의 그림자를 U 위에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게 바로 프로젝션 U 위로 V의 사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푼 것하고 지금 이러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위치가 달라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U 위로 V의 사용을 구한다고 하면 이 식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U와 V의 위치가 바뀌면서 여긴 U가 들어가고 U가 들어가고 U가 들어가고 여긴 V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볼 때는 어디 위로 어느 벡터가 사용이 되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픽 3에서는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고 내적을 계산하고 외적을 계산하는데 계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적과 외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사형, 이런 기하적인 의미로 확대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